자, 자극의 전달 두 번째 시간 흥분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우리는 흥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런에서 흥분이 발생한 후에 축삭 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배울 흥분 전달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흥분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휴지 전이 상태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휴지 상태인 뉴런에서의 막전이를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휴지 상태일 때 이온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자, 나트륨 이온을 보니까 뉴런 내부에서는 15mm몰, 자, 그 다음에 뉴런 외부에서는 150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많다는 거죠? 바깥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칼륨은 반대로 안쪽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휴지 상태일 때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이온의 분포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이온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각자 안과 밖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극 상태 한번 볼게요. 이온의 이동과 분포. 자, 이온의 불균등 분포는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 칼륨 펌프가 관여를 하고요. ATP를 소모를 해서 나트륨 세포를 밖으로, 칼륨 세포는 안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ATP를 소모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ATP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칼륨은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고, 나트륨은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극 휴지 상태라고 되어 있죠. 막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 그래프 상으로는 자극이 주어지기 전 이렇게 마이너스 70을 나타내는 구간이 분극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하전 상태도 확인을 해봅시다. 세포막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화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탈분극 상태의 이온의 이동과 분포. 자, 뉴런에 자극을 주게 되면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농도가 높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막전이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던 막전이가 역치에 이르게 되면 더 많은 나트륨 통로들이 동시에 열리게 돼서 나트륨이 대량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확산하면서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자, 서서히 이제 열리면서 이 역치까지 도달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급격한 기울기를 그리면서 그래프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전 상태를 살펴보면요, 세포막 안쪽이 양전화가 되고요, 세포막의 바깥쪽이 음전화가 됩니다. 자, 탈분극에 의해서 재분극 볼게요. 탈분극으로 인해서 막전이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는 이제 닫히게 되고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된 나트륨과 달리 칼륨 통로가 열림으로써 칼륨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를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분극 이후 열려있던 칼륨 통로는 이제 모두 닫히게 되고요. 이렇게 모두 닫히고 나니까 더 이상 나트륨과 칼륨이 자기 시인들만의 통로로는 이동을 못하게 되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해서 다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당연히 ATP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상으로는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세포막 안쪽은 다시 음전화가 되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쪽은 양전화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 전이의 변화를 보면 자극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거고요. 이 발생 빈도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빈도가 많아짐으로써 자극의 세기가 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막전이와 이온의 막투과도 변화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확인해 줘야 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이고요. 자, 뉴런의 특정 부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와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과도 변화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그래프를 볼 때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막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막전이 축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막투과도라고 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축인 이온의 막투과도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휴지 상태일 때 나트륨의 막투과도와 칼륨 막투과도를 좀 비교해 보면 요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1인데 반에 칼륨의 막투과도는 75라서 애초부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조금 유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 변화를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과도와 관련지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이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서 막전이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감소하고요. 그때 칼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막전이가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게 나트륨인지 어떤 게 칼륨인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흥분 전도 과정 볼게요. 활동 전이가 축삭 돌기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흥분이 전도되는데요. 이때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파도 타기를 예시로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도약 전도입니다. 우리 앞에 학습지에서 다뤘다시피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이 있다고 했죠. 이때 이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가 랑비의 결절에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즉 마리집을 건너뛴다고 해서 우리는 도약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길이의 뉴런이라면 어디가 더 빠를까요? 건너뛰는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념 정리했고요. 문제풀이 통해서 내용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